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도 제 아바타, 저랑 매우 닮은 아바타를 가지고 드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이 있는 게 지금 오히려 자막이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은 자막 없이 한번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화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청나라 해야겠죠. 청나라.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초 명이 약해지자, 자, 누르하치입니다. 자, 누르하치 태조는 자, 만주에 있던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다. 왜 후금인지 알죠? 전에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금나라가 밀고 내려와서 남송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몽골에 한번 망했죠. 그 다음에 누르하치가 다시 여진을 모아서 금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후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타이지가 자,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몽골과 조선을 침략했죠.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기억하십니까? 병자호란 기억나십니까? 자, 이후 삼전도의 굴욕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모르면 나중에 배우면 되죠. 이후 명이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죠. 이자성을 대표로 하는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중국 대륙에 아무것도 없어. 무주공산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베이징으로 쳐들어가 중국을 차지한 게 이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다시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가 된 것이죠.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정복 왕조가 되면서 자, 오랑캐라고 여겨왔던 이민족이 문명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여 오던 중화의 한족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결국 오랑캐가 또 중국 대륙 지배한 거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 화이관이 변화가 생겼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이관이란 것은 한족이 자신이 세운 국가를 세계 중심인 중화로 여기고 그 주변의 민족을 오랑캐라고 업신여겼던, 낮게 봤던 관점인데, 중요한 건 이 오랑캐가 또 중국을 지배했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청은 소수의 만주족으로 이제 부르는 걸 바꿉니다. 뭐라고? 원래는 여진이었다가 이제 만주족으로 부족의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만주족은 여진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의 만주족으로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 회유칙하고 강압책을 함께 실시합니다. 흔히 말하는 단근과 채찍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꽤 잘하는 거죠. 단근과 채찍 전략은 꽤 우수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에 이르는 3대 130년간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걸륭제 보이죠? 걸륭제 때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이는 오늘날 중국의 영토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청나라의 이제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높죠? 자, 몽골, 티베트 다 먹었고요.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읽은 김에 쭉쭉 가겠습니다. 청대 경제사회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자, 그러면 청대 경제사회 그 다음 쪽. 자,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106쪽, 106쪽. 자, 106쪽까지만 하면 이제 중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청의 경제와 사회 보시면, 자, 청대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가 넓어졌고, 이거는 뭐 굳이 밑줄 안 그어도 되겠죠. 농업 생산력도 향상되겠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수저우 등의 상업도시가 번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수저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상인과 상점, 운하와 선박,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명나라 때 지배층 뭐였습니까? 신사였죠. 자, 신사는 자, 명이 멸망했죠? 그 이후에 청왕조에 협조하면서 여전히 사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명과 너무 두껍다. 오케이. 두꺼운 게 아니고 잘못했구나. 자, 그러면 명과 청 때는 중심 계층은 다 신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청대에는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됐다. 오케이? 신사 동그라미, 고증학 동그라미. 특히 걸륭제 때 수많은 서적을 모아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고, 이는 고증학이 더욱더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대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문학과 오락이 발달하였고요. 자,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유명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홍루몽이 나와 있는데, 자, 홍루몽에 보시면 남녀간의 사랑, 부귀 영화를 그린 소설이다. 청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사회 비판 내용이 담겨있어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남녀간의 사랑,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나오는 소설과 드라마 주제죠. 홍루몽. 자, 그 다음에 대외 교류 보겠습니다. 청은 잠시 해금 정책, 왜곡하고 교역 안 하는 거죠. 이걸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자, 잘 보세요. 17세기 후반에 일부 항구를 개항하고 해외 무역을 허용하였고, 그 다음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자, 어디만? 광저우만 개방을 했다. 광저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광저우 한 곳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만 개방을 해왔고, 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만 외국 상인과 무역할 수 있었다. 약간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광저우에서만 외국과 교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는 상인만 외국 상인과 무역할 수 있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명대 이후에는 끊임없이 은이 많이 들어온 거 알죠? 청대에도 은이 화폐로서 널리 사용되었고, 세금 납부의 수단이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납부 방법이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이었죠. 그런데 자, 청나라에는 자, 사람에게 부과한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내겠죠. 원래는 인두세, 토지세 나눠서 내다가, 자, 사람한테 부과되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은으로 한꺼번에 내게 하는 지정은제를 시행하였다. 오케이. 그러면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선교사들도 꾸준하게 왔다. 아담 샬은 자, 중국의 서양의 천문학을 전하였고, 상인과 선교사들은 중국의 문화가 유럽에 알려지게끔 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만 한번 쭉 볼까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나? 자, 보시면, 자, 누르하치, 그 다음 여진, 후금, 그 다음 홍타이지, 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화이간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진이 이름을 바꿨죠. 뭘로? 만주적으로. 그 다음에 회유책과 강압책. 자, 그거는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걸 거예요. 시험, 자,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핵심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시면 수저우라는 도시도 한번 보시면 좋고, 신사 중요할 거고, 고증학도 중요할 겁니다. 홍루몽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광저우, 공행, 그 다음에 지정은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